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4천 명을 넘겼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 수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주는 5천 명이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이 3천 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 평일에 4천 명을 찍은 것이고요. 이런 양상이라면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금 급증의 원인으로는 4차 대유행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진행을 한 게 가장 큰 것 같고 또 겨울이라는 변수가 같이 겹쳤던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확진자 수가 늘면 중증 환자가 안 늘면 문제가 아니지만 중환자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병상이나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면서 치료가 제때 안 된 그런 사례가 지금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중증 환자 수도 중요하게 봐야 될 텐데 586명.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한 거예요. 네, 그 중증화율이 기본적으로 코로나 환자의 한 2% 정도가 중환자로 변합니다. 근데 초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가 지금 2%에서 2.5%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는 거는 치료가 제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중환자가 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확진자가 늘기 때문에 우리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로서는 확진자가 늘게 되면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재택에서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재택 치료가 사실은 아니죠. 재택 관찰이죠. 예, 집에 있으면서 이분이 나빠지는지를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기저질환자나 고령자는 돌파가 되면 상당히 중증자로 많이 가고 지금 돌파 감염된 분들이 일부 병원에서는 대부분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분리를 할 때 재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재택 대기를 줄여야 되고요. 50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들은 저는 병상을 마련해서 바로 입원을 해야지 초기 단계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또 다행히 국무총리께서 우리가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써달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택을 하시는 분들이나 생활치료시설에 계시는 분들에게 항체 치료제를 분류를 정확히 해서 바로 대상자에게 주사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 중증자를 70% 이상 줄일 수 있으면 중환자 병상 비율도 우리가 보존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재택만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치료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적인 치료는 아직 되지 않고 있다. 그 점을 저는 조금 교정을 해야 되고 특히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넓힐 수 있는 중환자가 많지 않고요. 일선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일반 환자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본인이 호흡기 증상으로 응급실을 왔더니 코로나로 진단이 되시는 거예요. 그 경우에 병상이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거기서 그냥 계속 대기하는 이런 분들. 응급실 자체에서도 잘 안 받아준다고. 그렇지. 열이 나면 안 받아주니까 격리실에 있다가 더 이상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태가 지금 되고 있고 그런 분들은 일주 정도를 기간을 두고 바로 중증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걱정되는 게요. 병상 대기자, 그러니까 병상이 없어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을 못하는 분들이 700~800명 정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분들은 대기한다는 게 그냥 아무 조치 없이 방치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재택에 있는 거랑 똑같고 이 대기자라는 게 병상을 대기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고 그분들 절반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데 이분은 하루하루가 이분들에게는 생명의 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입원이 돼야 되는 분들이고 그래서 고령자들은 절대로 재택에 관찰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병상이 부족하다면 전담병원이 바로 안 된다면 정부에서 지금이라도 컨벤션이나 체육관을 1000베드, 2000베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병상을 해주고 바로 지원을 해주시게 되면 일선 의료진들이 각 병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모여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시게 되면 훨씬 효율적이죠. 그렇게 하고 확진자가 줄면 그거는 다시 원상복귀를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각 병원에서 의료진 지원을 받는다면 그 개별 병원들에 부담되는 거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병원이 아니라 상급 종합병원 중에 좀 더 이런 전문 의료진들이 조금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 순환제로 한두 명을 이제 지원을 받는 거죠. 지금 일반 병원의 병상을 늘리라고 하면 그 병상 자체의 준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의료 인력도 거의 한 명이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서 코로나 환자를 보다 보니까 일반 내과 중환자실 자체도 코로나 병실로 변해버려가지고 일반 내과 중환자들이 입원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김부겸 총리가 그래서 비상계획 수도권은 지금 언제라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미 4천 명이 넘은 상황인데요. 그렇죠. 정부가 500명 중환자 기준을 말씀하셨었고 확진자 수는 뭐 4천, 5천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확진자 5천일 때 이분이 대부분 경증이면 괜찮지만 비율적으로 중환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로 지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환자 비율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도 많이 늦었고 사실 2주 전에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0%일 때 가동을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환자가 그때 60%라는 건 지금 2, 3주 지난 시점에서는 당연히 8, 90%가 될 수밖에 없고 서울이 지금 86%라는 건 한나도 병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상이 100개가 있으면 가동 병상이 85를 넘었다는 건 풀가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의료진은 다 투입이 된 거죠. 그렇죠. 다 투입이 돼 있고 그중에 한두 개 이상의 병상은 꼭 필요한 남겨진 병상이거나 기계가 없어 쓸 수 없거나 그런 병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00%가 될 때까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어떤 대학병원 병상도 100% 가동률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비상계획 언제 검토하는 거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일단 내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방역 강화책이 논의될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논의된다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사적 모임을 5명에서 2명으로 줄였죠. 이제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확진자가 는 거는 계절적 영향도 있지만 위드 코로나로 이동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원인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임 자체를 제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간도 일부에서는 이제 고위험 시설은 조금 제한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완화를 폭넓게 하기보다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효율적인데 지금 너무 폭넓게 완화가 된 상태니까 이걸 다시 조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고통을 또 같이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지금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생명이 꺼져가고 있거든요. 지금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 상당수 더 늘어날 거고 지금 우리가 방역을 일부 강화하고 의료체계를 정비를 해도 이 효과는 기본적으로 2, 3주 이후에 일부 볼 수가 있을지도 사실 장담이 어려워요. 싱가포르이 확진자 늘면서 방역을 강화했는데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퍼진 N차 감염이 줄어들기에는 상당 시간이 필요하고 겨울이라는 문제 그리고 우리는 백신 접종한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어요. 백신 접종이 시간이 지날수록 돌파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좋지 않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고령층의 추가 접종 빨리 좀 해달라. 방역 당국에서는 계속 그러고 있는데 사실 주변 얘기를 좀 들어보면 백신 다 맞아도 이 상태인데 효과 있는 거야? 이런 생각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추가 접종이 나온 거는 해외에서 돌파 감염 사례 때문에 나오기 시작했고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 자료 보면 뭐 입원율 93%, 사망률 82% 감소시킨다. 네, 데이터는 그렇게 나와 있고 초기에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차 완료한 기간이 3, 4개월밖에 안 지나고 있는데 또 맞아야 되냐? 그리고 맞아도 돌파가 된다. 그리고 부작용이 일부에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회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령자 기저질환자들이 중증으로 안 가게 하는 목적이 더 크죠. 부스터는. 그렇다면 요양시설이나 이런 70세 이상의 고령자층의 어떤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이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러한 쪽으로 우선 유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일반인들은 저는 부스터, 백신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백신은 2차까지 맞았다면 일반인들은 중증을 이겨낼 수 있어요. 다만 지금 보면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오니까 가족 감염이라든지 병원에서도 굉장히 감염이 많이 되는데 이제 어른 직장 사회 감염은 대부분 모임입니다. 사적 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되니까 연말 모임 저는 가능한 다 지금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절실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모임을 통해서 감염되면 학생들이 감염되고 학생은 지금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학교 곳곳이 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최우선이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유흥업소나 이런 노래방 이런 곳에서 감염이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자가검사라도 검사를 해주시면 한번 스크린이 되고 또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이 됐을 때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강력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들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년 관련해서 12세에서 15세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 100% 효과가 있다. 이렇게 화이자 측에서 밝혔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임상 연구입니다. 삼상할 때 2,268명 정도 대상으로 12세에서 15세를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4개월간 100% 예방. 무슨 말이냐면 투약군에,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군에는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왔고 백신을 맞지 않은 군에 30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 예방 효과라는 건데, 그러니까 4개월 정도는 예방 효과가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4분의 1이 청소년이니까 백신 접종을 돌려하고 있지만 미국조차도 30%가 안 됩니다. 예방 접종을 하겠다는 일이. 아마 국내도 청소년을 잘 안 맞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백신 접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방역이 더 중요하다는 걸 또 세상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상 회복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참 허탈한 마음은 드는데 어쨌든 연말을 좀 대비하는 대책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